안녕하세요. 또 대면으로 대학원 수업을 시작할 줄 알았더니 4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으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서로 반응들 또는 이해도 정도를 점검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지만 아쉽게도 우선은 멀티 오믹스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것을 다루고 싶어 하는지 전체적인 개괄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빨리 3단계로 낮춰져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4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과목이어서 빨리 대면에서 디스커션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LMS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 놓을 거고요. 또 여러 경로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오믹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오믹스에 대한 이야기요. 이게 또 잠시만요. 네. 네. 오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가 잘못되어 있었군요. 임상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오믹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오믹스의 내용들이 아마도 마이크로 어레이 메신저 RNA가 익스프레이션 어느 정도 되는가 전사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오믹스를 다루는 데이터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방법론은 뭔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어느 상황에 적용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점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 분야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 이제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만 해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믹스라고 하는 개념들은 전체를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또는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의 퀄러티라든가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에 대한 오믹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분석들을 적용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믹스 데이터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분석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임상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표 1번에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강의부터는 이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석에 쓰는 방법론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DNA 시퀀스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이 데이터도 홀 제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DNA의 서열 전체들을 이제 분석해내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홀 제놈 시퀀싱을 하게 되면
그런 그 DNA에서는 인트론하고 엑손 이런 부위들로 나누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시퀀싱해서 엑솜 시퀀싱이라고 하는 파트들이 데이터 종류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DNA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유전자의 그 뮤테이션이라든가 베리에이션 이런 부분들 또는 카피 넘버의 그 숫자의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유전 질환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임상 활용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DNA 파트의 또 다른 측면들은 그 서열의 변화는 없지만 구아닌의 메틸레이션이라든가 또는 크로마틴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영향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형태들이 있겠습니다. 이건 에피제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이설파이드를 처리를 해서 구아닌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DNA 메틸레이션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예 그냥 메틸로 그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 같은 것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시퀀스들이 메틸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떨어지는가 또는 크로마틴에 대한 부분들을 시퀀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크로마틴이 오픈되어 있는지 크로즈 되어 있는지의 형태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에피제노믹한 그 데이터들은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의 그 변형들, 크로마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도 질환하고 이제 많이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에피제네틱 세라피에 대한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겠죠. 이건 메신저 RNA가 어느 정도 이제 발현되는지 그 의미 있는 유전자의 프루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미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어레이 기법들이 이제 전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어레이가 하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단백질화 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신저 RNA만 분석한다면 그 단백질화되지 않는 넌 코딩 된 RNA에 대한 의미도 이제 찾으면 좋기 때문에 RNA 전체에 시퀀싱을 한다거나 또는 특별하게 마이크로 RNA만 시퀀싱하는 데이터를 그 취득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결과 물론 이제 전사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전사하는 아이소폼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에 발현의 차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진단이라든가 뭐 치료 또는 약물이 어떤 것들이 좀 좋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단백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를 매스 스펙트로메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체 또는 리피도믹스 같은 것들이 이제 NMR 기법들하고 연결되면서 분석의 차원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서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어떤 형태의 군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도 우리 그 생체의 그 여러 가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형태이죠. 뒤쪽에서 각각에 있는 데이터 셋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간략하게 설명만 이번 시간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만드는 이유,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그 가능하면 나눠서 그 리뷰 페이퍼들을 좀 같이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믹스를 이용한 통합 분석의 임상적 활용 파트에서도 뭐 이분께서 특별하게 그 몇몇 리뷰 페이퍼들을 이제 권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같이 읽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믹스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커먼하게 또는 오피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엔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전사체 후성 유전체가 들어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TCGA라고 더 캔서 지놈 아틀라스라고 해서 그 캔서 조직에서 나타나는 엑솜 시퀀싱이라든가 DNA 메틸레이션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 이외에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뭐 타겟이라고 하는 것들, 에피제놈 로드맵 또는 그 메타볼라이트 같은 형태들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이해를 하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셋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오픈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믹스는 전체를 어떤 한 그 컨셉에서 분석하는 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전체를 분석하면 제노믹스라고 부르고요. 후성 유전체 보면 에피제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뭐 프로테오믹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분야의 오믹스 분야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곳에 점점 이미지하는 기법이라든가 머신러닝들이 이제 부과되면서 이 오믹스에 대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파워풀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만 보면 그 유전체, 이거는 그 유전자의 시퀀싱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 1세대 시퀀싱은 돈도 많이 듣고 뭐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취약해서 비용들이 그 너무 많았다면 2세대 NGS 들어오는 시퀀싱 방법으로 들어오면서 그 저렴한 비용으로 시퀀싱을 빠른 속도로 해내게 되는 형태가 되죠. 최근에는 그 염기를 따라가면서 바로바로 리딩을 할 수 있는 시퀀싱 방법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돼서 차후엔 저런 것들이 유전체 연구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그 다른 차원의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체를 시퀀싱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유전체 변이 또는 카피 넘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하고 암 또는 정상 또는 희귀질환 이런 것하고 연결된 코호트 스터디 같은 것들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체인데요. 이거는 그 유전체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전체에 뭐 메틸기가 붙는다든가 또는 그 유전체의 이제 크로마틴 상태가 변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들을 후성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체에 관계되는 그 대표적인 변화들은 DNA 메틸레이션이라든가 또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다음에 크로마틴 또는 그 유클레오솜에 그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런 차이들이 유전자 발현에 또는 질환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들을 해내는 것들이 후성체 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전사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마이크로 어레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죠. 근데 이 마이크로 어레이 방법들을 쓰게 되면 이미 알려져 있는 프로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발현하는 RNA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 지점들이 이제 NGS 같은 시퀀싱 기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RNA 시퀀싱들이 이 파트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RNA 시퀀싱 파트가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 넌코딩 되는 RNA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메신저 RNA라도 스플라이싱 같은 것들이 그 다른 형태로 되면서 아이소폼이 일어나는 메신저 RNA 그 형태들도 알게 되고, 또는 진과 진과의 그 퓨전이 일어나서 퓨전된 메신저 RNA가 나타나는 것도 정보를 얻게 되는 형태가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전사체에 나타난 데이터가 또 질환하고 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 형태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백질이 결국에는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예전에는 그 단백질을 동정하고 추출하는 것들이 조금 가능했지만
조금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이제 차이에 대한 것들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죠. 단백질도 보시게 되면 포스포릴레이션이 붙었는지 유비키티네이션 됐는지 뭐 메틸레이션 됐는지 이런 변화들에 대한 형태들까지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이 녀석들이 3차원적인 구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질환하고 또 관계 있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테마로도 이제 갈 수 있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대사체 학이라고 해서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대사 질환들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늘고 있고 대사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어떤 물질들이 대사체가 사람마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돼서 어떻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질병하고 관계해 가지고 예측해주는 학문들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들은 그 질량 분석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기술 발전들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대사 물질들을 중에 바이오마크로 사용한다거나 뭐 질병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어떤 약물이 잘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마커를 활용한다거나 식의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사체학 중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피도믹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메가 3가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이제 지질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질의 구체적인 성분이 불포화 지질로 되어 있는가, 포화 지질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사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인데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기 때문에 리피도믹스를 좀 특별하게 다루는 분야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질체 컨소시엄에서 여러 가지 그 지질 파트에 대한 뭐 개념 구분이나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저것들에 대한 상태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한 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특정 질병하고 그 신체 부위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그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체를 약간 면역이 저하된 사람한테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 다른 것은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질환들하고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미생물의 총들이 어떤 분포로 있는가 또 이제 연관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서 약물 개발이라든가 질병 치료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포커싱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오믹스 즉 뭐 유전체학, 후성 유전체학, 전사체학, 그다음에 대사체학, 단백체학 뭐 이런 오믹스들이 각각으로 이제 비약적인 발전들을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링크를 해서 다중 멀티 오믹스 분석들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석을 하고 효과적으로 접근 전략을 했다고 해서 다중 오믹스 또는 멀티 오믹스라고 불리는 학문들이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타나는 용어들, 방법들,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그 활용하는 방법들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멀티 오믹스를 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의 활용들을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읽어보시면 알 테지만 암 유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을 이미 뭐 익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 마커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치료의 타겟으로 분석이 된다거나 또는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타겟으로 또 분석이 돼서
연구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그 대사와 이제 유전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심혈관계 질환은 주로 이제 그 이상질이라든가 비만, 당뇨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사체 또는 유전체 연관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성 유전체하고 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유전체나 후성 유전체만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일개인이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접근들을 멀티 오미스 차원의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당뇨의 치료에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그 낼 수 있는 뭐 유전체, 후성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뭐 사이토카인, 대사체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내서 이 사람의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적절한 케어, 치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뭐 희귀 질환에 대한 유전체 그 분석들은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문제들은 이러한 샘플을 이제 얻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들은 이제 그게 축적이 되어 가면서 데이터 양도 이제 한 샘플에서 많은 양들을 얻게 되면서 해석할 수 있는 범주들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하게 또 분석들이 되고 있지만 주로 그 환경하고 그 후성 유전체의 변화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임산부가 어떤 그 생활 환경의 상태 또는 건강 상태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보통 아기 유전자가 산모의 몸에서 이 정도 검출이 되는데 그 검출로 그 유전자에서 벌어지는 에피제노믹 프로파일링들을 분석을 해내서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는 이제 조사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한 활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고 있죠. 전사체에 대한 접근들, 대사체에 대한 접근들을 해서 그 뭐 뇌질환뿐만 아니라 뭐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이 그 어떤 상태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접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인 맞춤 의학 시대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오믹스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점점 그 단일 세포 단위에서도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혈액 안에서 이제 바이오마커들을 만든다거나 또는 병리학적으로 그 실제로 정상에서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의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미리 임상에서 진단성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의 접근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전체를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그 면역 치료 방법 요즘에 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카티라고 해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 뭐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다음에 후성 유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진단에 그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또 유전체에 대한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몸에 있는 30억 쌍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비용이 이제 점점 싸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100 시대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 있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들이 이제 같이 이 기술에 붙어줌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패턴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통계 처리라든가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세싱들을 인공지능에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분석해내지 못하는 또는 새로운 패턴도 그 분석해내는 과정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점점 여러분들도 그 멀티오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큰 아웃라인을 빠른 속도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그 논의하고 그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이쪽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테 이제 숙제는 지금 그 정리되어 있는 글들을 조금 보시고 그 리뷰어 페이퍼들을 서로 나눠서 무엇을 읽을 건가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사이사이에 그 유전체학, 후성 유전체학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기본의 개념들, 그리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그 대면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같이 우리 그 시각이나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첫 시간은 우선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여드린 레퍼런스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리뷰 페이퍼들은 같이 나눌 수 있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연구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는 그 멀티 오믹스 파트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그 자료 조사하고 발표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번 학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대면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좀 파악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뭐 만약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LMS에 바로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연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찾아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고, 또는 뭐 제 이메일로 바로 그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